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관계와 일을 수월하게 해결하는 생존 매너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너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죠. 사회생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들 매너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너가 좋은 사람은요, 계속 그 매너를 유지하는 거고, 매너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역시 계속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난 참 애쓰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의 이제 매너 수준을 한번 이렇게 탁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매너가 별로라면 호감을 얻기 힘들고 비호감이 이게 그렇게 해서 되면 당연히 타인의 협조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야말로 이제 생존 매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매너를 나 자신한테 잘 장착하고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로 일을 해도 관계에 있어서 훨씬 이제 수월하게 또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생존 매너 첫 번째 뭘까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참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죠.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남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그런 일을 그야말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주말이나 저녁 늦게 타인한테 카톡하는 거, 그들의 에너지를 뺏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직업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이나 밤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하 직원한테 그것도 이제 밤에 연락하고 주말에 연락하는 이런 직장 상사들 아직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정말 매너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되던 지름길이죠. 또 하나, 상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뭐 거래처든 누구든. 근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로 용건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로 전화 드렸습니다. 뭐 전화를 주십시오. 확인하시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의죠. 근데 급한 일도 아닌데 안 받네. 그리고 또 해요. 그리고 한 5분 있다 또 해요. 그럼 이제 이제 부재중 전화가 한 뭐 3통쯤 이렇게 막 같은 번호로 와 있다. 그럼 굉장히 급한 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상대는 예를 들어서 회의 중인데 연달아 3번씩 거래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불안해서 회의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급한 일은 안 줄 알고. 듣고 보니 급한 일도 아니야. 그럼 열받죠, 이제. 왜 급하지도 않은 전화를 연달아 하는 거야? 막 속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상대의 에너지를 뺏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더 볼까요?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 이럴 때도 이슈가 발생하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입사 때보다 퇴사 때 잘해놔야 이후 사회생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면서 동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어떤 그럴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 걱정하면서 그런 거를 잘 마무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 말하고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그들이 굉장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끔 그렇게 내가 폐는 끼치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죠. 지금도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이게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그게 다 해결될 때까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써서 일을 정말 나이스하게 마무리한 직원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그 친구는 분명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도 신뢰를 쌓으면서 일을 잘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그 친구에 대한 이제 평판조회 어떤 그런 전화가 온다면 제가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주겠어요.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나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평소에 마무리를 잘하는 거. 이게 바로 매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 말자.
내가 그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뺏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매너.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금요일까지 자료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자료가 취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료 취합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팀별로 다 모아야 되니까 주말을 넘겨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베스트는요, 내가 금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금요일 이전에 목요일이라도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만저만한 이유로 약속된 금요일까지 자료 송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신뢰도가 그렇게까지 깨지지는 않아요. 근데 금요일까지 자료 송부가 어렵다. 그런데 금요일에 자료를 기다리는 거래처에서 먼저 막 연락을 해와요. 오늘까지 주시기로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그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못 준다. 다음 주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죠. 또 예민한 부분이 뭐예요? 이 돈 문제예요. 돈은 더 큰일인 거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해도 언제 갚기로 딱 약속했어요? 그럼 무조건 그때 갚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걸 보고 에이 그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뭐 막 늦추고 슬쩍 넘기고 연락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아무리 뭐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이제 큰 걸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기한 내에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만약에 못 갚게 됐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한 시점 이전에 미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매너의 기본이죠. 자, 세 번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 지인들 혹시 주변에 없으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 이후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성향 가진 분들이 있어요. 동창한테 이제 뭔가 급히 부탁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베프 아이가 뭐 이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친구. 그러면 상대가 그 친구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매너가 그 지경인데. 또 예를 들어서 선배가 돈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선배 한두 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배가 후배들 모아서 비싼 밥 샀어요. 와, 이제 막 참치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 선배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거, 이건 진짜 매너 아닙니다. 아, 선배님 진짜 비싼 참치 정말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얻어먹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 선배를 잃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얻어먹을 줄만 아는 사람한테 마냥 그 사람을 곱게 보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받았으면 뭐 그만큼을 보답하기는 어렵죠, 사실. 작은 것으로 이제 보답할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 도움 받는 거 정말 잊지 않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로 한 번씩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태도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매너입니다. 감사함에 대한 매너.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근데 반대로 내가 줬다면 그대로 잊어버리자고 마음 먹는 것도 매너예요. 그게 사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으니까 받겠다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사실 진정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거든요. 상대와의 관계를 사실 나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는요, 나는 100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100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나는 100 줬다고 생각하고 저 친구는 그걸 50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비매너로, 서로 비매너로 여기는 거예요. 서로 비매너로. 그게 사람이에요. 뭘 잘해주고도 그것만큼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기브 앤 테이크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회생활은 뭐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변형된 원칙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2번 주고 1번 받고, 이 정도면 아이고 내가 정말 2번이나 저렇게 잘해줬는데 1번은 그래도 보답을 받았으면 아이고 황공해라, 남는 장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딱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호불호에 대해서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신입사원 교육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막 누구는 너무 좋아, 김 과장님 너무 좋아, 막 난리 나고 이 과장한테 막 대면하고 이게 바로 사회생활을 서툴게 하는 겁니다. 비매너의 전형이죠. 다들 이제 어른인데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죠.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매너라고 하면 누가 너무 좋다는 티를 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이제 끼리끼리 뭉쳐갖고 똘똘 뭉쳐갖고 딴 사람들은 소외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다 우리 그룹 뭐 이거 정말 비매너예요. 싫으면 또 싫은 티를 이렇게 확 내는 거, 지나치게 내는 거, 이것도 비매너죠. 이런 태도 너무 지나치게 호불호를 나타내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이며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보상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학교와 다른 건 뭘까요? 미안하다는 마음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말로만 끝나서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일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인 중에 식당, 카페, 호텔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신조가 뭔가 하면 사과는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말로 때우는 거, 마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뭐 이러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마음을 물질로 표시할 때 제일 정확해요. 모든 고객 컴플레인 해결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말로 때우지 않고 정말 뭔가 제대로 보상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실수해서 상대한테 패를 끼쳤다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상대가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걸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손해봤어. 그럼 그 시간을, 동료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준다든가 뭔가 내가 대신 일을 쉐어해서 내가 도로 갖고 온다든가 이게 보상인 거죠. 처음엔 내가 이제 말로 때우지만 않고 내가 뭔가 그렇게 뭐 돈으로 보상을 하든 아니면 내 시간으로 보상을 하든 내 노동력으로 보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나한테도 유익한 일입니다. 말로 때우는 거 절대로 오늘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상하자. 내가 잘못했다면 이런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더욱더 매너 있는 사회인이 되실 겁니다. 유세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